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7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에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어제는 보니까 CJ 대한통운과 화물연대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박근혜 정부 정권을 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나고 난 뒤부터 민주당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서버를 만져서는 안 될 자가 만지고, 청와대 서버를 다 통째로 들고 와서 간첩들에게나 넘겨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이 바로 그 자익의 본산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물에서 나온 게 북한의 지령문들, 충성 맹세문들, 민주노총에서 다량으로 발견됐고, 이 북한의 지령문이 바로 이태원 참사의 각종 태진이 추모다 등, 제가 10월 22일부터 이들이 집회하는 현장에 제가 가서 쭉 봤습니다. 그거 잘 적어낸다. 어떻게 저런 무리가 카피 대단하다 이런데, 전판다 북한의 대남연락부에서 전문가들이 다 구호 적어내고 뿌리고, 그 남조선에서는 받아가고 그 인쇄하고 피켓 들게 만들고, 이 진짜 이거 죽일 놈들입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원래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의 이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사는 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이 남조선에 있는 시민들에게 그 피켓을 들게 만들고,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만들고, 이 행위는 용서할 수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도 아닙니다. 이 공안기관에서는 이들을 잡아서 반드시 국보법 위반뿐만 아니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거점 요소요소에 간첩 활동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옛날 정교조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정교조도 민주노총보다 더한 조직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선까지 학교 선생이 있고 그곳에 정교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게 그 핵심 헤드는 정교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 정순신 아들이 민사고 나왔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 나왔는데, 옛날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설립해서 쭉 갈 때 2000년 초반까지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정교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정교조가 몇 명이 있대요, 몇 명. 그게 뭔 얘기냐? 정교조는 난공불락 같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씩 세포를 박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문제도 민주노총과 학교 내 자익습걸, 뭔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얽히고 설킨 게 있다, 이런 것도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됩니다. 왜 학폭이 발생했는가 자세히 밝혀야 됩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 것도 자세히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자세히 밝혀야 됩니다. 지금 더 글로리인가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난 뒤 지금 시끄러운 게 뭐냐? 학생들 간의 폭력도 문제지만 교사들의 폭력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생이 잘못했다고 교사가, 남자 선생이 시계 풀어놓고 학생을 1시간 동안 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선생이 학생을 괴롭힌 거, 제가 교육운동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 중에 교사의 자질이 없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퇴출 구조가 없어요. 정신병자도 학교에서 쫓아냈을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왜 없는가? 12년 전 교육공무원법을 수정하고 하면서 이런 자질이 안 되는 교사들은 뭔가 징계를 한다든가 퇴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법안을 국회에서 학부모, 교사 다 노력해서 할 때 정교조가 반대하고 교총이 쳐닫고, 그런 자질이 안 되는 교사들은 연수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연수 등 해놨는데 등도 뺐습니다. 연수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방학 되면은 저 북쪽으로 여행 가고, 겨울 방학 되면은 동남아 골프 치러 가고. 아니, 방학을 왜 준지 압니까? 그 시간 동안에 재충전해서 학생들 가르치러 갔는데 그 골프 치러 여행 다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입니다. 월급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피곤하대요. 책임감이 제일 없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교사들입니다. 이번에는 학폭도 학폭이지만 교폭,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력 가하는 거, 이것도 찾아내서 엄단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충격도 아닙니다. 왜? 북한은 남조선의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간첩이 있기 때문에 다 가서 보고를 합니다. 사건이 커질 것 같은 것은 더욱 확대되게, 사건이 키울 만한 것은 더욱더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북한이 대남 공작의 역사입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작은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실하위원회 김강동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은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가? 지금 그렇게 본다. 그랬더니 또 공격을 했어요. 난 그렇습니다. 5.18 그 당시뿐만 아니고 4.19 어디 요소요소에 북한이 입 닫고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하면은 북한 대남 공작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어느 요소요소에 간첩이 작동 안 하고 북한이 작동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연구한 학자가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야, 북한이 어디 개입했냐? 증거를 대라. 야, 이 인간아, 네가 국회 배치 달고 국민 세금 받는 게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놈의 인간아. 어느 나라든 공작 간첩을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상대 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잠자고 있는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간첩을 왜 보냅니까? 북한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간첩을 보내고 그 북한의 대남 공작사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직파 간첩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고정 간첩들이 자라가고 자생 간첩이 되고 북한의 지령문 한 통이 오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하는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 한 거의 10년 동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간첩 할부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완전히 간첩 기지가 됐습니다. 전교조 본부도 압수수색하면은 그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거 수없이 나옵니다. 제가 왜 학답하는가? 전교조 교사들이 북한 가갖고 수십 차례 갔다 오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공안당국은 가일차게 압수수색을 해서 지령문을 받아내고 조선직업총연맹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각종 노동당 단체들이 이 남조선 땅에서 충성맹세문을 낭독하고 했던 거 다 어떻게 받아갖고 왜 낭독하게 됐는가 다 찾아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잘 되겠지. 아침에 숱한 사람들이 지금 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1000만 분의 1이라도 알고 싶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되겠지. 이러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국민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왜? 이런 걸 정확하게 알리고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육도 안 해요. 교육기관은 다 저기에 빼앗겨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해야 될 부분에서 바로 이런 개혁을 해야 되고 국가가 마땅히 교육해야 될 것은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에 대한 존엄과 국가에 대한 애정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경제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누구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걸 배운 아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독일 갔던 강부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월남 가서 기업했던 분들도 감사하고 중동에 갔던 분들도 감사하고 원양어선 타시면서 그 삼각파도와 싸웠던 우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느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 공부를 시켜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서 이 사랑과 감사가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런 교육은 안 가르치고 뭐 민주화 말도 안 되는 그 민주화 해갖고 뭐 했습니까? 5.18 민주화 해갖고 뭐 했어요? 나라가 뭐 바뀌었습니까? 민주화가 됐습니까? 지금 문재인 5년, 노무현 5년 동안 민주화가 됐습니까? 폭력배들이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민간인에게 압수수색을 4번이나 하고 하니 이게 민주화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주 안 쓰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더 민주화된 세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한일 이 갈등을 자신들은 그 갈등을 갖고 이득만 보던 인간들이 이 정부 들어서서 한일 갈등을 해결할 빗장을 푸니까 그 뭐 양금덕 할매 이런 사람들 국회 데리고 와서 나는 절대로 안 받는다. 가관입니다, 가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재명 뭐 아버지 뭐 산소에 누가 말뚝을 받았니 돌을 박았니 그것도 조사해 봐야 돼. 자작극인지 아니면 누가 뭐 했는지. 연일 YTN이고 이런 데서는 이재명 연막 전술 폈는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아버지 산소가 뭐 대단하다고 누가 가서 뭘 했겠습니까? 정치판이 이렇게 코미디판이 된 현실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자질이 안 되는 자 퇴출시키고 당을 빨리 쇄신해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야당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저 민주당에 이상민 같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저는 이상민 의원이야말로
민주당, 국민의힘당을 초월해서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분은 저 휠체어 타고 다니지만은 이 생각이 바르잖아요. 누구나 이상민 의원만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상민 의원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박수받고 그런 분이 존경받는 정치 풍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수요일 3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저희들은 국회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전문가 진단과 대책 연속 토론회 1차 세미나를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당장 와 있는 에너지 위기 원인과 결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젯밤에 종창아제가 수고했고 또 애국자가 수고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송화제 와서 언제나 변함없이 또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부터 시작해서 신바님 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